여러분 지금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혹시 반지 끼고 계신가요? 그 반지 아무 생각 없이 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태어난 띠에 따라 반지가 복을 주는 물건이 될 수도 재물을 막는 촉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반지를 단순한 장신구로 보지 않습니다. 반지는 금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담고 있는 물건이에요. 이 금의 기운은 사람마다 타고난 오행의 조화에 따라 복을 키우기도 하고 재물을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5가지 기운, 즉 목화토금수의 균형 중 하나를 중심으로 타고납니다. 이 기운이 바로 띠의 성격을 결정하고 어떤 금속이나 색, 물건이 내 운세와 맞을지 갈라놓는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 금의 기운이 약한 띠는 반지를 통해 재물의 통로를 열 수 있지만 이미 금의 기운이 과한 띠가 반지를 또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재물의 기운이 넘쳐 흘러가면서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풍수명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지는 나를 빛내는 장식이 아니라 내 기운을 다스리는 도구다. 이제부터 12띠 중 어떤 띠는 반지를 착용해야 부자가 되고 어떤 띠는 반지를 끼는 순간 재물의 문이 닫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엔 띠별로 어떤 재질과 색의 반지를 착용해야 기운이 흐르고 복이 들어오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쥐띠는 수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수는 지혜와 흐름을 상징하죠. 그래서 쥐띠에게는 둥근 모양의 가벼운 금반지가 잘 어울립니다. 둥근 형태는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고 금의 기운은 수와 상생관계를 이루어 재물의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네모난 형태나 무겁고 뭉툭한 반지는 기운을 가두어버려 흐름이 막힐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쥐띠에게는 부드럽고 유연한 형태, 황금빛 반지가 재물운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다음은 소띠입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토는 중심과 안정, 인내를 의미하죠. 이 토의 기운은 화와 상생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소띠에게는 붉은 빛이 감도는 루비나 가넷 반지가 이상적입니다. 이런 반지는 화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소띠가 가진 느린 에너지를 따뜻하게 덮여주고 재물이 멈추지 않고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녹색의 에메랄드 같은 목의 기운은 토의 에너지를 약하게 만들어 기운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소띠는 붉은빛 계열 반지로 재물의 불씨를 키워야 합니다. 이제 호랑이띠를 볼까요?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난 강한 추진형의 띠입니다. 목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지만 너무 강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금은 목을 제어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호랑이띠에게 얇은 금반지는 단기적으로 좋습니다. 불안정한 결정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일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반지를 오래 착용하면 목의 기운이 약해져야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중요한 시기에는 금반지를 착용하고 평소에는 옥반지처럼 토의 기운을 품은 반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역시 목의 기운을 타고났지만 호랑이보다 훨씬 부드럽고 신중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토끼띠는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은반지가 좋습니다. 은은 수의 기운을 품고 있어 목의 기운을 도와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신중함은 유지하면서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줍니다. 반대로 금반지는 목의 기운을 억제해 망설임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토끼띠에게는 차가운 은빛 반지가 지혜로운 결단을 돕는 기운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띠는 토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토는 금을 낳는 기운, 즉 토생금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에게 금반지는 매우 잘 맞습니다. 다만 금의 기운이 과해지면 자칫 완고하고 경직된 흐름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겁거나 두꺼운 반지보다는 가볍고 둥근 금반지가 좋습니다.
또한 흑빛 계열의 보석이 박힌 반지는 용띠의 중심성을 더욱 단단히 잡아주어 직장운, 사회적 신뢰운, 금전운 모두 상승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띠만 보아도 같은 반지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뱀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겉으론 차분해 보여도 속에는 뜨거운 추진력과 직관이 숨어 있죠. 이 화의 기운은 목에서 생겨나 토를 제어합니다. 즉 목과 상생, 수와 상극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뱀띠에게는 녹색 계열의 보석 반지, 예를 들어 에메랄드나 비치 반지가 잘 어울립니다. 나무의 기운은 불을 안정시키며 재물이 한 곳에 머무르도록 돕습니다. 반면 차가운 은색 혹은 물의 기운이 담긴 반지는 뱀띠의 불기운을 약화시켜 기운이 식고 일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뱀은 유연함이 생명입니다. 각진 반지보다는 둥근 반지가 기운의 순환을 유지시켜줍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말띠 역시 화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열정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풍수에서 화의 기운은 지나치게 강하면 재물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띠에게는 반지보다는 가벼운 금목걸이나 금귀걸이가 더 적합합니다. 금은 화의 기운을 적당히 제어해 안정감을 주며 목걸이나 귀걸이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운과 어울립니다. 다만 무겁고 두꺼운 금장식은 불의 흐름을 마감할 띠 본연의 생동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활동성이 강한 분일수록 장신구는 가볍게, 밝게가 핵심입니다. 이제 양띠를 볼까요? 양띠는 토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에 쉽게 흔들릴 수 있죠. 이런 양띠에게는 밝은 금빛 반지가 잘 어울립니다. 토는 금을 낳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금반지는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불려줍니다. 단 어두운 색상이나 너무 크고 무거운 반지는 토의 안정감을 해치고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띠에게는 밝고 가벼운 반지가 재물과 건강운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으로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재치가 넘치며 기회를 잡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금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돋워주는 건 바로 순금 반지입니다. 풍수에서는 같은 기운이 같은 기운을 부른다고 하죠. 즉 금반지는 금의 흐름을 2배로 늘려 재물의 순환을 빠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원숭이띠는 활동적이라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자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반지 하나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단 반지를 여러 개 겹쳐 끼는 건 금의 기운을 과하게 중첩시켜 피로와 과민함을 부를 수 있으니 한 손가락에 하나만 착용하세요. 이어서 닭띠입니다. 닭띠 역시 금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단정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금의 단단함과 완벽함이 잘 어울리죠. 닭띠에게도 금반지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길한 물건입니다. 다만 금의 기운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반지의 디자인은 얇고 단정한 형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굵거나 복잡한 모양은 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집안의 대화운, 대인운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닭띠는 깔끔한 한 줄 금반지로 복의 흐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개띠입니다. 개띠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와 성실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토는 금을 낳는 기운이므로 금반지는 당연히 개띠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둥근 형태의 반지는 재물의 순환을 도와 돈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지 않고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단 반지의 보석이 너무 크거나 색이 어두우면 토의 안정감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띠에게는 심플하고 부드러운 곡선형 금반지가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수는 지혜, 유연함 그리고 재물의 흐름을 의미하죠. 이 돼지띠에게는 금반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수를 낳는 기운, 즉 금생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의 에너지가 지나치면 돼지띠의 부드러운 수기운이 오히려 경직되어 감정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띠는 얇은 반지나 심플한 디자인의 금반지만 착용하는 것이 좋고 무겁고 큰 반지는 피해야 합니다. 금의 기운은 적당할 때 복이 되고 과하면 운을 세게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가 뱀띠부터 돼지띠까지의 반지 해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띠인지 그리고 어떤 반지가 재물의 문을 여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같은 반지라도 어느 손가락에 끼느냐에 따라 그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에서는 손가락 하나하나에도 오행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지의 위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른손은 사회적 기운, 즉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직업은 인간관계, 금전의 흐름을 의미하죠. 왼손은 내면의 기운, 즉 집안, 건강, 감정, 복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반지를 어느 손에 끼느냐는 어디서 복을 지킬 것인가, 혹은 어디서 복을 부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손가락별 기운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는 목의 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는 손가락입니다. 이곳에 반지를 끼면 추진력과 리더십이 강화되어 사회적 명예운이 상승합니다. 다만 금의 기운이 강한 띠, 즉 탁띠, 원숭이띠는 엄지 반지를 오래 끼면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제어되어 건강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검지손가락은 화의 자리입니다. 열정, 도전, 새로운 인연을 뜻합니다. 이곳에 반지를 끼면 인맥운이 열리고 추진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소띠, 말띠, 용띠처럼 토나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에게는 검지 반지가 재물의 불씨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중지는 토의 자리입니다.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는 손가락이죠. 이곳에 반지를 끼면 재물운과 안정운이 강해집니다. 단 금의 기운이 이미 강한 닭띠, 원숭이띠는 중지보다는 약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과하면 오히려 흐름이 막히기 때문이죠. 넷째, 약지 손가락은 금의 자리입니다.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신뢰와 약속 그리고 재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재물운을 부르고 싶다면 약지 반지가 좋습니다. 특히 수의 기운을 타고난 쥐띠, 돼지띠는 약지의 금반지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은 수의 자리입니다. 이 손가락은 새로운 시작과 재물의 유입을 뜻합니다. 다만 여기에 반지를 끼면 기운이 너무 쉽게 새어나갈 수 있으므로 반지를 오래 끼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돼지띠나 쥐띠처럼 수기운이 강한 분은 새끼손 반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반지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하려면 착용 전날 밤 소금물에 잠시 담갔다가 닦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금은 불순한 기운을 정화하고 금속의 양기를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쯤은 달빛 아래 반지를 두어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게 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반지의 기운은 새로워지고 그 안에 머물던 탁한 운은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띠가 어떤 반지를 껴야 하는지 뿐 아니라 어디에 껴야 재물이 모이고 복이 머무는지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지에 담긴 풍수의 기운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작은 원 안에는 오행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우리의 운명과 재물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반지를 어디에 끼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끼느냐입니다. 탐욕의 기운으로 끼면 금도 쇠가 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끼면 쇠도 금이 됩니다. 풍수는 결국 마음의 질서를 되돌아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끼워진 반지가 욕심이 아닌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손가락의 기운을 알고 내 띠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 나만의 반지를 올려두세요. 그것이 바로 운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풍수 반지의 비밀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은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끼실 건지 다짐을 남겨주세요. 이 다짐을 하신 분들은 반지의 해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먼저 실천하여 복을 맞으시길 바랍니다.